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술, 도박 중독부터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과 같은 새로운 중독까지 각종 중독 현상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한국교회가 이러한 중독 문제를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곽영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독 포럼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도박, 알코올, 인터넷, 마약에 중독된 4대 중독자가 우리나라 인구 약 5천만 명 중 618만 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 8명 중 1명이 무엇인가 중독돼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박 22만 명, 알코올 155만 명, 인터넷 233만 명, 마약이 10만 명에 달합니다. 이러한 4대 중독으로 발생되는 사회 경제적 비용도 109조 5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1년 예산이 약 325조 원인 것을 감안하면 중독 문제가 얼마나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중독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대책 마련도 시급해졌습니다. 정부는 4대 중독 해결을 올해 국정 과제로 추진 중이며 오는 6월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신희진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 4월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중독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룰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중독 예방과 치료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중독 문제 해결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지난 9일 개관한 글로벌 디아코니아 센터는 본격적인 중독 사역에 앞서 기독교 중독 예방과 치유 포럼을 개최하고 교회가 중독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와 대책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해구 가톨릭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정부가 중독을 부르는 술, 담배, 게임, 도박 등을 경제 부흥 산업으로 보고 오히려 육성시키려는 경향이 있다며 이는 중독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 이런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어떤 형태로든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분의 큰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는 일하고 거의 같은 일이다. 김용진 구로 알코올 상담 센터장은 중독자들을 돕기 위해 교회 내에 전문 목회자나 상담원을 두고 교회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예방 교육도 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공동체의 사랑과 이해를 통해 중독자의 영적 회복을 도와주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영적인 어떤 질병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회복이 필요하고 무조건적으로 뭔가 이렇게 치유해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그런 경험들이 이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해야 될 역할들이 아닌가라는. 글로벌 디아코니아 센터 권호성 상임이사 역시 중독은 우리 사회의 영성과 밀접히 관련된 문제라며 우리 사회의 영성을 책임져야 할 기독교가 중독 해결을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의외로 종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성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기독교나 종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직 적극 참여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이 일을 시작하고 그리고 각 교회들이 예방과 치유를 위해서 같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밖에 중독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중독 예방 주일 운영, 중독 관련 성경 교육 교재 개발, 중독 특별 신앙 공동체 설립 및 지원, 중독 재활학과 개설 등이 논의됐습니다. 중독은 개인의 건강과 안전을 해칠 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심각한 질병인 만큼 이를 해결하려는 교회와 사회의 공동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곽영신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장로교단의 현행 선거법이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선거법을 위반한 후보자들을 처벌할 규정도 미흡하다는 주장입니다.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단 선거법 개정 운동을 벌이고 있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예장 통합과 합동, 고신 등 장로교 주요 교단의 선거 규정을 조사한 결과 현행으로는 공정한 선거를 치르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재확인됐습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후보자들이 선거법을 위반하더라도 마땅히 제재할 세부 규정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권징 사유와 고발 기소 의무 규정,
재판국의 신속한 판결 규정은 새 교단 중 단 한 곳도 명문화된 곳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신속한 재판 규정은 부정선거자가 적절한 처분을 받지 않은 채 임기를 채울 수 있어 신속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기소를 받았을 때 재판국에서는 신속하게 판단을 내린다. 예를 들자면 이 부분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단심제를 적용해서 신속하게 판결을 해서 만약에 불법이 발견되면 실제로 당선 무효까지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선거운동 단계에서의 금지 조항도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교단마다 기부 행위 및 매수 금지, 광고 금지, 강사 초빙 제한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만 허위사실 공표, 교회 방문, 집단 의사 표명 등에 대한 규정 여부는 교단마다 달랐습니다. 또 선거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거 비용 개인 부담이나 선관위 중립성 보장 방안, 신고자 포상금 및 비밀 보장 세부 조항은 어디에도 없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교단마다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 마련이 됐는데 여전히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 이것을 어겼을 때 어떻게 처벌하겠다라는 조항이 미흡하거나 또 있더라도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은 여전히 미흡하다. 기훈실은 한국교회 신뢰도 하락의 중요한 근원 중 하나를 혼탁한 교단 선거에 있다고 보고 교단 선거 규정 개정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해 목회자와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교단선거법 개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최근에는 선거법 개정안을 개발한 가운데 올해 봄 노회 기간에는 개정안이 교단 정기총회에 헌의될 수 있도록 전국 223개 노회에 개정안을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실제로 이걸 교단 내에서 교계 안에서 좀 확산시키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 노회 기간에 이제 총회에 헌의안이 올라가니까 저희가 봄 노회 기간에 맞춰서 주요 교단의 223개 노회에 이 개정안 내용을 전달하고 한편 예장합동총회는 최근 선거법 개정안을 심의해 당선 무효, 피선거권 제한, 벌금 등의 조항을 추가했지만 실효성 여부는 교단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지난해 선거법을 개정했지만 벌칙 강화 신설 조항은 제외됐습니다. 매해 각 교단 총회 대의원들은 선거법 개정에 뜻을 같이 하고 있지만 불법 선거를 근절할 만한 결의를 내놓진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장로교단 정기총회에서는 불법 선거 처벌 조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언론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윤창중 사태를 확대 보도하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기총은 지난 14일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윤창중 스캔들의 전모는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져야 한다면서 그러나 개인의 문제를 시스템의 문제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기총은 또 온 나라가 한 사람의 스캔들에 과도하게 몰입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조재호 사무처장은 보수적인 편들기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의혹이 있는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 가운데 이러한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 네티즌들도 한기총의 이 같은 입장 표명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원자재와 완제품 반출에 대해 북한 측에 실무회담을 제의했는데요. 북한이 이에 대해 파렴치한 궤변이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은 지난 15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의 문답을 통해 남측이 도발적인 망발과 대결망동을 그만둬야 한다며 실무회담 제의를 거부했습니다. 대변인은 남측이 진정으로 개성공업지구 사업을 정상화할 의향이 있다면 겁발림의 대화 타령을 그만두고 근본 문제를 푸는 대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주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한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미국과 공모해 우리를 모해하고 압살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현 정권을 과연 상대해야 하는지 심중히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반응은 최근 계속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과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불신의 표현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사측의 일방적인 해고 조치에 반발하며 학습지 노조 재능교육지부가 농성을 벌인 지 자그마치 2000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해화동 성당 종탑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인 지도 100일이 지나고 있는데요. 사측에 대해 단체 협약 체결과 해고자 전원 복직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해화동 재능교육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단체 협약 원상 회복과 해고자 전원 원직 복직이라는 노조의 요구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노조의 유득규 집행위원장은 사측이 일방적으로 단체 협약을 파기하고 노조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교사들을 해고했다며 사측을 비판했습니다. 해화동 성당 종탑에 올라 100여일 동안 고공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노조의 여민희 조합원과 오수영 조합원은 100일이라는 시간이 자연에는 계절의 변화를 가져왔지만 사측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해 안타깝다며 사측은 고공에서 울리는 절박한 외침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노조는 지난 2007년 12월 사측의 임금 삭감과 해고 압력에 맞서 재능교육본사 앞에서 청망농성을 시작했으며 올해 2월부터는 조합원 2명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해화동 성당 종탑 위에서 고공농성을 펼치고 있습니다. 건전한 목회자상을 구현하기 위해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있는 백석정신 아카데미가 천안 복명동 교회의 김영철 목사의 삶을 재조명했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과 경건총서 사업을 펼치고 있는 백석정신 아카데미 개혁주의 생명신학 실천원은 생명력 있는 한국교회의 사역자로 김영철 목사를 선정해 김영철 목사의 삶과 설교를 제목으로 하는 서적을 출판했습니다. 출판 감사예배에서 백석학원 설립자 장종현 목사는 오늘날에는 말씀과 기도의 삶 가운데 경건의 능력을 가진 설교자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김영철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은 목사요 경건의 능력을 가진 목사였다고 회고했습니다. 김 목사는 장종현 목사의 영적 아버지로 알려져 있으며 목회 기간 동안 성령운동에 힘써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에 출판된 김영철 목사의 삶과 설교에는 김 목사의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화보와 일대기, 그리고 설교집과 신학 노선에 관한 글이 실렸습니다. 정규 음악 수업을 받지 않고도 성악가의 꿈을 현실로 만든 한국의 폴포츠 김태희 집사가 첫 번째 가스펠 앨범을 냈습니다. 김태희 집사는 지난 15일 정규 앨범 발매 기념 기자 간담회를 열고 가스펠 앨범을 통해 꿈과 희망의 멘토로 크리스천들과 대중에게 더욱 다가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앨범에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이름 높이세, 이 험한 세상 등 기존의 찬양을 리메이크한 곡을 실었으며 이 앨범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를 원하는 이들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4년 동안 월드비전 홍보대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김 집사는 먹지 못해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며 홍보대사 활동을 결심하게 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만큼 아이들 구제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태희 집사는 지난 2008년 지상파 방송의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뛰어난 노래 실력으로 화제가 됐으며 이후에도 방송 출연, 클래식 공연, 강연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선교 한국 파트너스가 어떤 선교사를 보낼 것인가를 주제로 오는 24일 봄 정기 포럼을 개최합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가 다음 달 17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수련회를 개최하고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토의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다음 세대 교회교육 추진위원회가 오는 21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교육협동조합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교회 정보기술연구원이 오는 27일 서울 영서교회에서 2013 스마트 목회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내내 맑고 덥겠습니다. 특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으니까요. 자외선 차단제 잘 사용하셔야겠습니다. 반면 강원도 영동, 경상도와 제주도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특히 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요. 남해와 동해상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전 1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부산 21도, 서울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전해상과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토요일에 제주부터 비가 시작돼 주일에 전남과 경남 지역까지 확대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